자, 13번이고요. 자, 도시개발법상 관할구역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취락지구에 11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개발사업청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특별지방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람기간 완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정확하잖아요. 2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그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위 2번의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틀렸잖아요.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합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청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설립한 조합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청부를 환지 방식에 원한다고 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영수로 본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좀 난이도가 있죠. 자, 14번 같이 볼까요?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사항 중에서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인가를 발전고 신고하면 되죠.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하면 되죠. 2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맞고, 다른 조합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인 조합원 50인 이상이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죠.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선출하게 되죠.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15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사업절차에서 선수금 수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공시행자의 수치 요건 꼭 외워야 됩니다. 공공시행자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되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척률이 최소 100분의 10 이상 진행이 돼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에는,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죠.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번. 수용 대상이 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지법상 사업인정고시 이성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6번 준비합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부할 수 있죠. 관광사업지 등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용지 받고요. 사회복지시설 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죠. 단 유료시설은 제외됩니다. 국가 등 공공시행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 맞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도 싸게 줘야 되잖아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죠.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토지 공급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죠.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이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될 대상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16번 정답은 5번이에요. 17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애정지 처분, 환지 애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환지 애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환지 애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와 그 종전 토지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애정지는 몇 번지에 있는지, 몇 제곱미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애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알립니다. 시행자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 시행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애정지 지정에 대해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의한다. 틀렸죠? 환지 애정지 지정을 위한 임차권자의 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3번 시행자는 환지 애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여 줄 수 있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3번 다시 할게요. 시행자는 환지 애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그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시기, 사용 수익 시작할 날, 사용 수익 시작할 날,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오케이. 4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돼서 처분된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을 지정한 시기는 환지 처분 공개의 다음 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해당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5번 환지 애정지 지정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애정지 지정일부터 환지 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환지 계획서 정한 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관리하죠? 네, 환지 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자 18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무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맞죠? 준공무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확정은 언제 되죠? 도시개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 그래서 확정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결정 시기는 환지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청산금은 확정 시기하고 결정 시기를 구분해야 돼요.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예외. 3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멸이 아니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죠.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존속이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됩니다. 2번하고 5번 비교해요. 결정시기 청산금은 환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확정. 그래서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분합니다. 18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다음 19번으로 준비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예정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권자는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정비구역 입안권자와 토지주택공사 등은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3번.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지역주택지구의 조합원 모집은 허가 대상입니다. 이 세 개 외우십시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자를 받게 됩니다. 시장 군수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꼭 외워야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시행자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번하고 5번을 항상 좀 비교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에서는 그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고, 안 하면은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은 그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되지 않으면은 1년이 된 날 다음 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4번하고 5번을 항상 비교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20번 준비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을 보게 되죠. 3번.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위 3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죠. 3번. 5번. 위 3의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서 경쟁 입찰 공고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주민대표회의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시장군수 등이죠.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공자 추천이 불가능해요. 다시 하면은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만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서 시공자 추천이 가능해요. 네,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11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와 주택 건설 비율 등에 관한 설명으로 A, B 가로의 순서를 옳게 작성된 것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육법 78조 및 조례의 규정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어요. 자, 국토교육법 78조 혹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120%를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은 이것을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 그래. 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의무주로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의무주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건축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고 하고 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의무주로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 제도가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육법상 국토교육법 78조는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를 정하잖아요. 자, 이렇게 국토교육법 78조나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구역에서는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건축이 가능해요. 그때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120%, 100분의 120이 완화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고 그래. 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 완화된 용적률이거든. 그 완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의무주로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라. 그래서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의무 건설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구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건축을 철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에도 기존 건축을 철거할 수 있어. 단 철거를 위해서는 시장구조 등부터 철거를 받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건축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구조 등의 허가 없이 이를 철거할 수 있다. 틀렸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이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초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구주에게 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의 재산과 권리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에서 산정하죠.
재건축 할 때는 시당 구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하고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해서 재산평가입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회 재산평가 방법하고 재건축 사회 재산평가 문법 3번, 4번은 꼭 비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5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입주당 모집 공고 조건 방법 절차, 입주권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54조 규정도 불구하고 시장 구수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24번. 도시 및 주관경 유통법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은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2번이죠. 청산금 징수 방법과 절차를 변경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나머지 조합원 자격이나 정비구역 위치, 비용, 조합 회계,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 변경은 조합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이상의 동의 사항과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